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숭고한 이름 가운데 하나, 넬슨 만델라의 삶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유의 투사, 용서의 지도자, 아프리카의 양심. 20세기 전 세계를 뒤흔든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만델라의 삶은 특별합니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넘어 인류 전체에게 화해와 존엄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만델라가 태어났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참혹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가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같은 버스를 타지도, 같은 학교를 다니지도,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지도 못하던 시절. 흑인은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 젊은 시절의 만델라는 불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며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움과 복수를 품고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증오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델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가?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은 무엇인가? 오늘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위인의 일생을 따라가며 그가 남긴 삶의 철학과 마인드셋을 함께 배우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전기가 아닙니다. 그의 선택과 용기, 그리고 끝내는 용서를 택했던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넬슨 만델라의 여정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막 어린 시절과 뿌리. 넬슨 만델라는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마을 음베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롤리흘라흘라. 이름의 뜻은 흥미롭게도 가지에 매달려 그것을 흔드는 자, 즉 말썽꾸러기라는 의미였습니다. 만델라는 테무부족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추장으로서 마을의 분쟁을 중재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던 인물이었죠. 비록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지도자의 품격,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은 어린 만델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아프리카 대자연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넓은 초원에서 친구들과 달리며 꿈을 키웠고 전통 부족의 가르침을 받으며 공동체 정신을 배워갔습니다. 당시 그의 삶은 가난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람들의 정과 강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10살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만델라는 왕의 보호를 받아 부족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백인의 문명, 영어 교육, 그리고 식민 지배의 현실을 접했습니다. 소년 만델라는 교실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왜 우리 흑인들은 두 번째 시민처럼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씨는 훗날 온 아프리카를 비추는 거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이 막에서 우리가 배울 점. 만델라의 어린 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족 공동체 속에서 배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평생 지도자의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상처와 결핍은 오히려 꿈을 키우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은 경험은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리더의 씨앗은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만델라가 훗날 인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처음부터 지탱해준 공동체적 가치와 어릴 적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준 것은 내가 자란 그 땅과 사람들입니다. 이 첫걸음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이든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자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2막 학생운동과 저항의 시작.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만델라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포티에어 대학에 진학하여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경험합니다. 백인 중심 사회에서 흑인은 여전히 차별받고 교육의 기회조차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만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억압 속에서 정의와 자유를 향한 갈망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학생 자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왜 흑인 학생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가? 그의 질문은 점점 행동으로 변해갔습니다. 만델라는 학생들과 함께 차별에 맞서 시위를 주도했고 결국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퇴학은 그에게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행동 속에 있다. 그 후 만델라는 요하네스버그로 향합니다. 그곳은 아프리카의 거대한 도시, 그러나 동시에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그는 온몸으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흑인은 버스를 타는 자리조차, 화장실조차 백인과 분리되어 있었고 법적으로도 2등 시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부조리한 현실은 만델라의 분노를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이 사슬에 묶여 살아야 한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시기, 만델라는 법률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흑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가 되었고 동시에 정치운동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결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저항과 투쟁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막에서 우리가 배울 점, 만델라의 청년 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젊음의 사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퇴학의 위험, 체포의 두려움 앞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때로는 젊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둘째, 배움은 책상 앞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델라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진짜 배움은 거리에서, 현실 속에서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부딪힘, 현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셋째, 작은 저항이 역사의 큰 변화를 만든다는 교훈입니다. 그의 퇴학, 작은 시위 하나가 훗날 전 세계적인 자유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만델라는 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첫걸음을 대학 시절에 내디뎠습니다.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싸워서 얻어내야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막 감옥에서 피어난 희망. 만델라의 저항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에서 활동하며 백인 정권의 불의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도 험난했습니다. 1962년 그는 파업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ANC 동지들이 체포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열린 악명 높은 리보니아 재판에서 만델라는 국가 전복 혐의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그가 끌려간 곳은 남아프리카의 외딴 섬, 로벤섬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은 혹독한 노동과 차별, 그리고 끝없는 고통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돌을 깨고 밤에는 차가운 감방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갑고 햇빛은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자유는 완전히 빼앗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육체는 가둘 수 있어도 내 영혼은 가둘 수 없다. 그의 감방은 점차 학교가 되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토론을 이끌며 감옥 안에서조차 자유를 꿈꾸게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지도자로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간수들조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적인 사회에서조차 인간다운 품격은 빛을 가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7년이라는 세월.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잊을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파르테이트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만델라의 이름은 오히려 저항의 상징으로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감옥의 철창 속에서도 그는 이미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막에서 우리가 배울 점. 만델라의 감옥 시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환경이 사람을 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그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 또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진정한 지도자는 고통 속에서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을 가르치고 토론하며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교훈입니다. 27년의 감옥 생활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만델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축적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자유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단지 나 자신이 구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성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쇠사막, 27년 만의 자유, 그리고 용서의 리더십. 199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섭니다. 끊임없는 내부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압력 앞에서 철옹성 같던 아파르테이트 정권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해 2월 11일, 한 남자가 27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감옥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분노와 증오를 품고 나와 피해 보복을 시작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27년의 억압에 대한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만델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둔 이들을 향해 오히려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제 증오가 아니라
화해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했고 그 선택이 남아프리카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이끌고 백인 정부와의 험난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일방적인 승리가 아닌 진정한 공존을 위한 길을 끈질기게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모든 인종이 참여한 민주선거. 이날을 위해 평생을 바친 흑인들은 길게 줄을 서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선거에서 만델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취임식 날, 그는 대통령궁의 연단에 서서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두려워하는 시대를 끝내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놀랍게도 과거의 적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백인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가 부통령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이 장면은 만델라가 선택한 화해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진심 어린 약속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는 보복의 칼을 드는 대신 상처 입은 나라를 치유하는 의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백인들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공무원들을 그대로 기용했고 흑인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과거사 청산을 약속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펼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설립이었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처벌하는 대신 진실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알릴 기회를 얻었고 가해자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증오의 불씨를 끄는 소중한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전쟁만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그는 단지 정치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찢긴 영혼을 꿰매는 치유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끌어안는 품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막에서 우리가 배울 점. 만델라의 여정은 우리에게 세 가지 깊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 있다는 점입니다. 27년을 억압받았던 그가 복수를 택했다면 남아프리카는 끔찍한 내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를 택했고 그 위대한 선택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둘째, 위대한 리더십은 포용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만델라는 과거의 적까지 부통령으로 삼으며 국민 모두가 새로운 길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리더란 혼자 앞서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상처 입은 사람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용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직시했지만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물려주기 위해 과거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지금도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립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갈등과 상처 앞에서 만델라의 선택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묵은 감정을 붙잡고 현재를 괴로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통해 더 넓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그의 삶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오막, 럭비와 국민 통합.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럭비 월드컵이 자국에서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럭비는 백인들의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흑인 다수는 럭비보다는 축구를 선호했고 럭비팀 스프링복스는 오히려 흑인들에게는 억압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그 편견을 깨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 만델라는 직접 스프링복스의 경기장을 찾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백인들이 상징처럼 여기는 스프링복스의 유니폼과 모자를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진 순간 6만 관중의 함성이 뒤흔들렸습니다. 백인 관중들은 오랜 세월 적대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가 자기들의 상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스프링복스는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든 선수 곁에서 만델라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서 있는 사진은 지금도 세계사에 남아있는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스포츠 우승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막에서 우리가 배울 점. 만델라의 힘은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상징을 다루는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지도자가 법과 제도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합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마음을 얻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상처 깊숙한 곳에 다가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제도보다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마음의 벽을 허무는 힘은 결국 진심에서 나옵니다.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희망을 머리 위에 들어 올려야 한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격려이든 진심 어린 손짓이든 말입니다. 제6막 세계의 양심 만델라.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 만델라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1999년 그는 재선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권력을 준 이들이 대부분 장기 집권을 선택하는 현실 속에서 그의 이 결정은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떠난 이후에도 세계의 분쟁 현장과 빈곤 문제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며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지 남아프리카 공화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그를 인류의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자 혁명가였지만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용서와 화해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유엔은 그의 생일인 7월 18일을 만델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두가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작은 선행을 하자고 권한 것입니다. 이는 곧 만델라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막에서 우리가 배울 점. 만델라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타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질문 대신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델라가 남긴 말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우리 역시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세상에 따뜻함을 남기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 아닐까요? 제7막, 노년과 유산. 넬슨 만델라는 90세가 넘도록 세계인의 존경 속에 살아갔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과 투쟁으로 인해 그의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졌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남아프리카와 세계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2004년 그는 공식적으로 공적 활동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의 이 말은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지도자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3년 12월 만델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5세. 남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전 세계는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인류의 거인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용서의 힘, 화해의 정신, 그리고 인류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만델라를 떠올리며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도 그의 이름은 대화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의지와 용기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지켜내는 것은 사람들의 연대와 사랑이다. 이 막에서 우리가 배울 점. 만델라는 마지막까지 겸손과 헌신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해 비극을 맞이하지만 그는 스스로 물러나며 더 큰 존경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는가?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을 함께 되새겨봅니다. 나는 성인이 아니다. 나는 단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평범한 죄인일 뿐이다. 만델라는 영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겸손함이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엔딩. 당신의 리더십, 당신의 유산. 넬슨 만델라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삶의 무게가 점점 커지는 40대, 50대, 60대의 우리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델라가 보여준 용서와 화해,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정신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어떤 사랑을,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